신체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그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특정 신체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명백하고 일부는 미묘하며 심지어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노인 남성의 노화를 나타내는 4가지 징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면 자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노화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틀림없이 노화의 냄새. 목록의 맨 위에는 틀림없이 노화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번 접하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노인 친척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공기 중에 맴도는 듯한 특정한 향기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열악한 위생, 압도적인 향수, 관리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신체의 생물학 내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로 세포 수준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흔히 간단히 네넬이라고 불리는 톤넬로 알려진 화합물입니다. 이 유기분자는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이 분해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햇빛, 오염, 심지어 신체의 대사 부산물과 같은 환경 요인에 수년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일종의 세포마모와 손상에 의해 가속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에게는 감지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눈에 띄게 느껴지는 향기가 탄생합니다. 나날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희미한 풀냄새, 밀랍냄새 또는 약간 퀴퀴한 향기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책, 풍화된 나무 또는 한동안 환기되지 않은 방을 연상시킵니다. 나날이 더 친숙한 채취와 다른 점은 완고한 지속성입니다. 전형적인 채취는 피부의 박테리아가 땀을 먹고 있을 때 발생하며 긴 하루 또는 힘든 운동과 관련된 숨길 수 없는 매운 냄새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네네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빠른 샤워로 제거할 수 있는 표면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신 이 화합물은 직물에 강력하게 결합하고 피부 바깥층에 자리 잡으며 일반 비누와 세제의 세정력에 저항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의 경우 이는 철저하게 세탁한 후에도 특유의 향을 맡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향이 피부와 의복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인함의 이유는 노화된 피부가 젊은 피부에 비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있습니다. 젊음의 피부는 역동적인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과도한 기름과 불순물을 상대적으로 쉽게 씻어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과정은 느려집니다. 피부의 자연적인 방어력이 약화되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감소하며 나날의 전구체인 산화지방산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세포 교체 빈도가 줄어들고 피부의 오일 조절 메커니즘이 쇠퇴하면 향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는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오하이오에서 은퇴한 기계 엔지니어인 74세의 정민호를 적절한 사례로 생각해 보십시오. 천성적으로 꼼꼼한 성격의 정민호는 깨끗한 습관과 질서 있는 생활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갓 세탁한 셔츠에는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희미하고 오래 지속되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오래된 향수병이 떨어져 나갔거나 세탁 세제를 바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브랜드를 실험하고 무향 제품으로 바꾸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옷을 라인 밖에 진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향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7살 된 손녀가 포옹과 이야기로 가득한 방문에서 할아버지, 책과 나무 냄새가 나네요. 라고 순진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민호에게는 정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그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충실한 봉사 끝에 그의 피부는 화학적 성질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나날은 신체의 항산화 방어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40세 이후의 미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화합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이 70대 이상이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개인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향기가 훨씬 더 잘 감지됩니다. 이 화합물이 처음 발견된 일본의 연구자들은 노년층에서 이 냄새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노화 냄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가벼운 호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의식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은색 안감, 노화는 막을 수 없는 힘이므로 나노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지만 축적을 관리하고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도한 오일과 산화성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조된 특수 비누는 나날이 있는 곳에서 눈에 띄는 흠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향기로 향을 가릴 수 있는 일반 바디워시와는 달리 이 제품은 피부 표면에서 화합물을 분해하여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활기찬 감귤류, 흑향이 나는 녹차 또는 케일과 시금치와 같은 영양이 풍부한 잎채소, 은 산화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나날 형성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까다로운 화합물은 직물에 달라붙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탁실에서 약간의 관리만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탁물에 베이킹 소다 한 스푼을 추가하거나 식초를 헹굼제로 사용하거나 노화 관련 향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냄새 중화 스프레이를 옷에 뿌리면 옷감에 남아있는 밀랍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낯선 냄새를 맡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다면 이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상 속의 산물도 아니고 단지 위생 습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가 여행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며 수십 년 동안 살아온 피부가 새로운 장에 적응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모든 노인들은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점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흰머리나 웃음과 경험으로 인해 새겨진 선처럼 피할 수 없는 삶의 사실일 뿐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움직이지 않는 더 큰 배. 꿈쩍도 하지 않는 더 큰 배는 종종 남성에게 가장 눈에 띄고 실망스러운 노화의 징후 중 하나입니다. 단지 피자 몇 조각을 더 먹거나 가끔 체육관 세션을 건너뛰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일련의 생리학적 변화로 인해 복부가 지방 축적을 위한 자석이 되고 한때 잘록했던 허리 둘레가 점점 더 큰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원은 노화에 수반되는 자연적인 신진대사의 둔화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신뢰할 수 있는 칼로리 소모 엔진이었던 근육량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호르몬 변화, 특히 순수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 분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점진적인 감소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칼로리를 소모하는 근육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신체는 초과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되며 복부는 신체가 가장 좋아하는 저장 장소가 됩니다. 40대, 50대 이후로 식습관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의 허리 부분이 자꾸 조이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노화되는 비열한 현실입니다. 한때 당신을 다듬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은 더 이상 그것을 자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박재석 씨는 중년에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체육관 매니아는 아니었지만 현명하게 식사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가늘어지는 팔과 다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튀어나온 배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늙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지방 재분배를 겪고 있었고 복부를 선호하는 반면 다른 곳의 근육은 시들었습니다. 단지 그가 거울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재석은 신발끈을 묶는 것이 더 힘들고 즐겨 입는 셔츠의 단추가 눌리며 언덕을 오르는 것조차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결과를 가져오는 건강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 남성의 과도한 복부 지방은 양성이 아닌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부위의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과 달리 내장 지방, 배의 내부 장기를 둘러싸는 종류은 대사적으로 활동적입니다.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심장병, 제2형 당뇨병, 심지어 인지 저하와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염증성 화합물이 밝혀졌습니다. 허리둘레가 넓은 70에서 80대 남성은 피로도가 더 높고 관절통이 심하며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완고한 뱃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활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자비한 중앙부 크리프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빠른 수정이나 긴급 다이어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거의 없고 종종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저항 훈련은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역기를 들거나 팔굽혀펴기, 스쿼트와 같은 체중 운동을 하면 손실된 근육량을 회복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지방이 유지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코기, 계란, 콩류 등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면 근육을 보존하는 동시에 배고픔을 막아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공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함유된 간식을 줄이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될 수 있으며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신체에 더 많은 지방을 뱃속에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운데 부분에 약간의 패딩을 추가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통제 불능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일상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둘레가 바깥쪽으로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마음의 속임수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화 과정을 정의하는 것은 호르몬과 근육량의 자연스러운 썰물과 흐름에 반응하는 신체입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변화와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위험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귀가 자라는 미스터리. 여기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노화의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귀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지방이 이동하는 동안 귀는 조용히 추세를 무시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크기가 확장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속이는 것은 단지 당신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외이를 형성하는 유연하고 탄력 있는 조직인 연골입니다. 대부분의 신체 조직과 달리 연골은 나이가 들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평생 동안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여기에 해마다 귀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귀를 늘리고 크기를 증폭시키는 끊임없는 중력의 당김을 추가하십시오. 귀 주변의 피부도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을 잃기 때문에 이러한 하향 드리프트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귀가 더 길고 처져 보이게 됩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을 넘기며 수십 년 전에는 귀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2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귀는 10년마다 약 0.88인치씩 자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남성이 70대 또는 80대가 되면 귀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리한 기억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춘 은퇴한 교사인 78세의 김도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오후, 유품 상자를 뒤지다가 우연히 5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나 미소 때문이 아니라 귀 때문에 자신을 쳐다보는 신랑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정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그의 이목구비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길고 넓어졌으며 눈에 띄게 처진 귓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얇아지고 여처럼 늘어났습니다. 김도연은 그 발견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한때 꼭 맞던 보청기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미묘한 단서입니다. 이러한 귀 확장은 나이든 남성들 사이에서 거의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골 성장이 과정을 주도하는 반면 주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손실은 효과를 가속화하여 10년이 지날수록 귀가 더욱 눈에 띄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까마귀 발이나 은빛 갈기와 같은 기발한 노화의 징후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의식의 고통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보고
자신의 귀가 언제 중앙 무대에 오르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연골의 느린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물학의 작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효과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주변의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비타민C 및 오메가-3와 같은 콜라겐을 촉진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태양 손상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면 처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얇거나 주름진 귓불의 경우 보습제나 비타민이 함유된 세럼을 바르면 통통해지고 질감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유머 감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귀가 크다고 해서 청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귀를 얻을 만큼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궁극적으로 귀가 자라는 것은 얼굴의 선이나 수염의 회색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분이 긴장을 풀더라도 귀는 여전히 주변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자연히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사라지는 송아지들. 남성이 세월을 겪으면서 가장 눈에 띄고 예상치 못한 변화 중 하나가 하지, 특히 종아리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당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니 한때 당신이 자랑스러워했던 튼튼하고 뚜렷한 종아리가 갑자기 모양과 크기가 모두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 파운드를 빼는 것이나 눈속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근육 위축으로 알려진 노화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이는 근육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침식되어 이전 영광의 그림자를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현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생물학적 요인과 생활 방식 요인의 조합에 의해 좌우됩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 유지 및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쇠퇴는 균형을 무너뜨려 신체가 근육 조직을 재생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근육 조직을 분해하게 만듭니다. 둘째, 활동 수준이 점차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미묘해서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매일 부지런히 걷기를 한다 하더라도 운동의 강도와 다양성이 어린 시절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장애물 뛰어넘기, 무거운 짐 운반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역동적인 도전이 없으면 종아리 근육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셋째, 노화된 순환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근육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빼앗아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친숙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75세 퇴직자 이상우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그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동네를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우편 배달원이나 상자를 들고 다니는 창고 직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송아지는 자부심의 대상이었으며 수년 동안 계속 사용하여 조각되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나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그의 피부 아래에 부풀어 오른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줄어들면서
다리가 더 가늘어 보이고 약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 오르기, 팔걸이를 잡지 않고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심지어 장시간 서 있기 등 그가 한때는 가볍게 처리했던 일상 업무가 눈에 띄게 더 과중해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신체 활동 감소와 나이에 따른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그의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종아리 근육의 손실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건강과 삶의 질에 실질적이고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강한 종아리는 이동성의 숨은 영웅으로 각 단계를 밀어낼 수 있는 힘과 직립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약해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며 심지어 걷는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근육량이 감소한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이동성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즉, 식료품을 나르거나 고르지 못한 지형을 탐색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어려운 장애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체, 특히 종아리의 힘은 노년기의 독립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이 쇠퇴가 되돌릴 수 없는 문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과정을 늦추고 잃어버린 근육을 일부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관 멤버십이나 엄청난 업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관되고 목표가 있는 행동만 있으면 됩니다. 단순히 발뒤꿈치를 땅에서 들어 올리고 수축을 유지하는 종아리 들기 같은 운동은 근육 섬유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저항 밴드 운동과 결합하여 가벼운 도전을 추가하거나 경사면, 언덕이 많은 공원 산책로 또는 경사면에 설치된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걷기를 시도하여 근력과 순환을 모두 강화하세요. 운동 외에도 영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요소이므로 식단에 충분한 공급원이 포함되도록 하면 닭고기, 계란, 생선, 렌즈콩, 두부 같은 식물성 식품 등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과 휴식을 병행하면 회복력을 위한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송아지가 당신에게 몰래 다가올 수도 있지만 완전히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인식과 노력으로 근육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꾸준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더 가늘어 보이거나 약해 보인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노화 징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강인함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 남성의 미묘하면서도 뚜렷한 노화 징후 4가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어쩌면 그 확실한 향기 뒤에 숨은 놀라운 과학, 고질적인 뱃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귀와 종아리가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가 이와 같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